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AI스럽지 않은 챗 GPT 글쓰기의 강의를 맡은 강사 박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채팅창을 옆에 화면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 양해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챗 GPT 얼마나 쓰고 계세요? 또 AI 얼마나 들어보셨나요? 작년 한 해, 올해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AI라는 게 무엇이고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작동하면서 심지어 그 AI를 내가 사람처럼 쓸 수 있는 방법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자기소개 들어가야겠죠? 예, 우선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강사 박세연이고요. 현재 ERP 솔루션 강사를 하는 등 여러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무려 21개의 직업을 거쳐온 엔잡러이기도 하고요. 사실 본업은 CS 강사였다가 흘러 여러 가지 강의를 맡게 되고 이제는 AI 강의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게 이게 아니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 AI와 챗GPT 작동 원리 중요한데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아주 주옥 같은 이야기들 다 풀어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초보들 특히 프롬프트 작성을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저처럼 어느 정도 중급 올라왔다 또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이 작동 원리만 알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 실생활 및 업무 활용 사례를 들어 드릴 텐데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한번 보시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AI스럽지 않은 챗 GPT 글쓰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채팅창 올려주시면요. 제가 취합을 해서 중간중간 답변을 드리거나 강의 끝나고 답변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AI와 챗GPT 작동 원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I가 뭘까요?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채팅창에 지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AI가 뭘까요? 네, AI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죠. 사실 과학자들에게 여쭤보면 AI의 정의 확실치 않아요. 무려 1956년에 다트머스 회의에서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이라 부르자 이렇게 말은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거의 50년 넘었죠? 70년 됐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거 외에는 AI에 대한 정의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고 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공지능 반대말 뭘까요? 인공지능의 반대말 자연지능이라고 합니다. 사람 그리고 동물들, 이 지능들을 자연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지능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연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조금 더 이해하시게 되면 쉽게 풀릴 겁니다. 자, 그러면 AI가 인공지능인 건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 챗 GPT가 뭔가요? 예, 챗 GPT. 여러분들 챗 GPT가 뭐냐 그러면 그거 AI 있어. 생성형 AI래. 이렇게는 설명이 가능하신데요. 정작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답변을 못 해주세요. 우선 얘 어떤 말 줄임표인지 볼게요. 자,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어입니다. Generative, 예, 요거는 이제 생성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Pre-trained, 미리 공부한다. 그래서 Transformer,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콘텐츠를 미리 공부해서 새롭게 생성하는 것, 걔가 GPT래요. 따라서 GPT는 생성형 AI를 설명을 되게 깔끔하게 잘해주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챗 GPT, 생성형 AI, 알겠어요. 그러면 난 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 남겨주실 분 계실까요? 내 경험담에서 나는 챗GPT 이렇게 쓰고 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지금 올라오진 않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보통은 검색으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네이버 대용, 유튜브 대용으로 검색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AI 검색할 수 있죠. 그런데 이의 작동 원리를 모르면 그냥 좀 더 편리한 검색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얘의 작동 원리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 아이가 학습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아이는요, 어떻게 학습하냐면요, 패턴과 규칙을 이해합니다. 패턴과 규칙.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패턴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든 반복적인 학습들이 있을 거잖아요. 반복적인 행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언어는요, 패턴과 규칙이 있습니다. 패턴과 규칙이 있어야 저 사람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제가 사과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과라는 게 먹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려면 패턴과 규칙, 우리들이 약속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건데 얘가 그거에 굉장히 특화된 아이인 거예요. 챗 GPT의 작동 원리 첫 번째, 학습을 패턴과 규칙으로 이해해서 언어를 배우는데 가장 특화돼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해입니다. 이해. 얘는요, 문맥을 파악합니다. 문맥. 혹시 제 또래에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AI 초기 챗본 그 모델이 심심이라고 있었는데 혹시 아실까요? 어머나 그게 어느 쪽 구닥다리야 이러실 텐데요. 네, 그 심심이는 대화는 됐어요. 그런데 맥락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심아, 심심해. 그래, 뭐하고 놀아줄까? 심심아, 오늘 저녁 메뉴 좀 추천해줘. 그래, 김치찌개는 어때? 여기까진 됐는데 두 줄 넘어가면 내가 무슨 말인지 기억도 못하고요. 사용자가 오늘 저녁은 비가 오니까, 비 오잖아요? 뭔가 그럴듯한 메뉴가 없을까? 라고 했을 때 맥락을 파악한 사람들은 이거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심심이는 그런 걸 못했어요. 근데 챗GPT는 제가 얼마 전에 해봤거든요. 저의 기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강사님 오늘 같은 날에는 파전에 동동주 어떠신가요?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자, 그런 이해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생성, 아까 제가 그랬죠? GPT는요, 기존의 컨텐츠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원하는 그럴듯한 답변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새로운 컨텐츠도 이 학습자 혹은 사용자가 이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 라는 거를 학습하고 이해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짓말이 있다라는 얘기가 가끔 있어요. 할루시네이션. 예, 그거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얘는 정답을 말하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사용자에게 그럴듯한 답변이나 아니면 텍스트, 요새는 이미지나 뭐 영상, 음악 이런 것들도 해주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음악 틀어드렸던 것도 역시 AI로 만든 건데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동 원리만 알고 계신다면 GPT뿐만 아니라 GPT가 최초의 그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생성형 AI잖아요. 이 뒤로 나왔던 제미나이라던가 뭐 그록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AI들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과 작동 원리 잘 이해하시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요. 이거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죠. 기능만 드립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라고만 알려줍니다. 예, 요 원리 아셔야 어떤 게 나오더라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챗 GPT를 시작으로 각종 AI 쏟아질 때마다 지금 아마 제 즐겨찾기에 한 20개, 30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빼고도 수많은 걸 제가 건드려 봤거든요. 근데 요 원리를 하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 요 원리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에서 두 번째가 해당되는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법 하니까 제가 되게 대단한 거 보여드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템플릿을 드리면 여러분은 템플릿만 할 수 있어요. 어떤 책을 드리죠? 그 책의 내용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책을 만드는 방법, 이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수백, 수천 가지의 템플릿 그리고 책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아주 제가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프롬프트란 무엇일까요? 프롬프트.
네, 저는 되게 친절하기 때문에 정답 드리고 있어요. 네, 원래는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요, 배우에게 대사나 동작을 알려주는 것을 뜻했다고 해요. 예. 그러다가 점점 요새는 이제 화이트보드라든가 요새 TV 보니까 뭐 정치인이나 강사님들 보면 아래에 막 커다란 텔레비전 같은 거, 화면 같은 거 틀어놓고 거기서 이제 지문 같은 거 알려주잖아요. 그게 다 프롬프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IT 쪽으로고 AI 쪽으로는 조금 달라요. 어디에서는 명령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AI를 할 때 명령만 하진 않아요. 제 챗 GPT 이름이 그레이스인데요. 전 이름도 붙여줬거든요. 그레이스, 나 이거 해줘. 잘했어. 자, 오늘 저녁 메뉴는 어떤 게 좋을까? 이거 명령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프롬프트란 AI와 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해두면 조금 쉬우실 거예요. 그럼 프롬프트 만드는 게 어렵지 않겠죠. 어쨌든 AI이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롬프트 왜 중요할까요? 처음에 챗GPT 나오고 나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뜰 거야. 이거에 대한 자격증 만들어야 돼.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 많이들 그러셨거든요. 지금도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 속으로 AI가 들어온 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처음 본 거는 2022년 11월 말이었지만 사실 그때도 뉴스로만 그런 게 있대 이 정도였고, 애가 한국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영어 못하잖아요. 좀 못 알아듣네 이런 정도였는데 작년 올해를 거치면서 얘가 너무너무 말을 잘 알아들어요. 업무 수행도 저희 한 두세 배는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떨 땐 더 그보다 빠를걸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절감되고요. 또 강사들은 시간이 절감되면 다 비용과 직결이 됩니다. 비용과 시간을 엄청나게 절감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PPT, 이것도 AI로 만든 거예요. 제가 어떤 강의를 하고 싶은데 이거 예쁘게 깔끔하게 정리해줘 라고 해서 챗 GPT가 정리를 하고 펠로라는 AI가 공짜로 쭉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폰트 넣고 배열만 살짝 수정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결과물 얼마 만에 나왔을까요?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기획부터 하면 3일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정확하게 나와요. 자, 그래서 프롬프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 강의하시면서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노션에다가 제 강의 기록 살짝 넣어놨거든요. 조금 이따 실습할 때 제가 시험 보여드릴 때 같이 실습하실 수 있게 제가 몇 개 프롬프트랑 넣어놨으니까 요거 휴대폰으로 QR코드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PC에서 하신다 그러면 비틀리에서 이거 축약한 거거든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채팅창에도 올려드릴게요. 비틀리, 요 대소문자 구분 있거든요. 대소문자 GPT 대문자 0717, 오늘이 7월 17일이라서 제가 이거 대문자로 한 뒤에 숫자 넣어드렸어요. 자, 되셨을까요? 요거는 채팅창에도 올려드렸으니까 요 금방 보시고 복붙하시면 돼요. 채팅 우리 브라우저 맨 위에 주소창 있잖아요. 거기 복붙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혹시 목적지로 가기라는 문구가 나오면 그냥 클릭 눌러주시면 돼요. 이 비틀리에서 가끔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조금 기다리게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2시간짜리 강의인데 제가 1시간에 축약해서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살짝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법, 비법 딱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야 기억하기 쉽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프롬프트 만들 때, 작성할 때 목적성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어떤 건지. 자, 보세요. 점심 메뉴가 뭐가 좋을까? 그럼 이제 GPT가 뭔가 이렇게 보내주겠죠. 추천해주겠죠. 전매추해주잖아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좀 꿀꿀하니까 나 국밥이 먹고 싶은 것 같아. 이렇게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 있으면 뚜렷한 국밥 종류로 맛집 찾아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늘 국밥도 먹고 싶고 뭐 김밥도 먹고 싶고 아니야 스파게티도 먹고 싶고 아리까리예요. 초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프롬프트 아무리 넣어봤자 좋은 결과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구체적이셔야 돼요. 아니 그것 알짤딸깔센으로 좀 난 알아서 좀 깔끔하게 잘 해주면 안 되나? 네, 아직 AI 그 지경까지 못 가요. 그 수준까지 아닙니다. 곧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알짤딸깔센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시계. 야, 나 황금시계 그려줘. 이게 아니라 손목에 이렇게 워치처럼 스마트워치처럼 착용할 수 있는 황금색으로 된 시계. 이거 좀 알이 좀 크니까 알이 좀 작은 걸로 그려줘.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내가 원한다라는 걸 전달하니까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가다 반복 학습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올 건데요. 여기에 해당이 돼요. 어떤 거냐면 제가 1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단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죠. 마찬가지로 챗 GPT한테도 그런 식으로 단계를 설명해 주거나 그런 식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챗 GPT와 나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이건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여타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구글도 그렇고 그록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적성, 구체적, 단계적으로 꼭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셔야 한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이렇게 문법에 맞춰서 하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시려면 요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데요. 제가 시연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노션 드렸잖아요. 노션에서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법 클릭을 하시면 그 아래 제가 예시 프롬프트 넣어드렸거든요. 그거 하셔도 되고요. 제 거 똑같이 따라 하셔도 돼요. 자, 우선 목적성에 대해서 시연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야, 마케팅에 대해서 좀 알려줘봐. 제가 또 나름 경영학과 출신이라고 마케팅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 눈높이에 얘가 잘 대답해주나 한번 보겠습니다. OC, STP, 포피 잘 나왔네요. 근데 문제는요.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해보신 분들 다 아시죠? 다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긴 좋은데 구체적이지 않아요. 목적성이지도 않고요. 단계적이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목적성을 가지고 합니다. 마케팅 초보자를 위한 SNS 홍보 전략 쉽게 설명해줘봐. 그랬더니요. 마케팅 초보자를 위한 SNS 홍보 전략을 을이 들어가거나 르를 들어가면 목적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답변이 좀 다르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엔 이 표도 안 나왔는데 지금은 표도 나오고 깔끔하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표로도 예쁘게 잘 나오죠. 물론 이 친구는 저랑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저를 강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오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목적에 대한 걸 물어봤으면 목적성에 있는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챗GPT랑 제 거 다른 이유는 그 차이고요. 그리고 또 물어볼 때마다 답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나 얘가 이상하게 대답할까봐 제가 시연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체적인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목적을 갖고 얘기했어요. 어떻게요? 초보자를 위한 SNS 홍보 전략을 위한 마케팅 설명해줘.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요. 구체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좀 세세하게 필요 조건에 맞게 범위 맞춰서 형식 맞춰서 명확한 표현. 여기서 키워드는 명확한 표현입니다. 자, AI에 대해 내가 발표할 거야. 거기에 대한 원고 좀 써줘봐. 자, AI에 대해서 발표 원고 써줘봐 라고 했어요. 약간 목적성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이진 않아요. 어떤 발표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지 맘대로 주제 정하고 시간도 자기 맘대로 했어요. 사실 얘가 오래전부터 저랑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대략 3분에서 5분 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는 1시간짜리 분량을 그냥 막 해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영어 발표 원고를 작성할 거야. 한 걸 아니야. 영어로 해줘. 그리고 주제 정해줍니다. 생성형 AI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 생성형 AI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주제를 하고 발표 시간은 한 5분 정도 할게. 그리고 대상, 청중이죠. 청중은 대학생으로 해보겠습니다. 대학생 정도로 할 거야 라고 하면요. 이제 정말 구체적이고 확실한 목표물이 나옵니다.
굿모닝 에브리원부터 나오죠. 나 읽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빨리 올라가서. 자, 이렇게 구체적이고 목적성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줘야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고요. 이렇게 한 번 움직이냐 두 번 움직이냐가 요새 큰 화두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거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이 챗 GPT 유료로 사용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인구가 많잖아요. 압도적인 절대값으로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 나라 어딜까요? 한국이에요. 네, 이게 6월까지 제가 봤던 자료에 의해서 두 번째가 많은데, 인구도 적은데 비율 아니야? 아니요. 절대값이다. 숫자. 한 명, 두 명, 세 명 이런 숫자 값을 해서 절대적으로 한국인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챗 GPT 한 번 돌릴 때마다 딜레이드 되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간이 안 걸렸어요. 후룩 지나가는데 지금 살짝 속도 느려요. 제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한 번 할 때마다 느려요.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여러분들 원고 작성해야 돼요. 발표 자료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프롬프트를 나 영어 발표할 거야. 한 번. 시간은 5분이야. 한 번. 대중은 대학생이야. 한 번. 그럼 3번에 걸쳐서 한다? 시간 엄청 낭비되겠죠. 그래서 프롬프트 중요하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단계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치즈케이크 들어가겠습니다. 자, 치즈케이크 만드는 법 알려줘봐. 네, 만드는 법을 알려줘. 자, 그랬더니 원래는 치즈케이크 만드는 법 되게 어렵게 알려줬거든요. 역시나 한 몇 개월 되니까 얘가 오븐 없이 치즈 케이크 만드는 레시피를 알려줬는데 저희 집에 오븐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븐 없이 만들어줘를 몇 번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오븐 있는 걸로 알려줄 거예요. 그게 가장 정통 레시피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쭉쭉쭉 해주는데 예, 되게 길게 해주는데 사실 전 이렇게도 몰라요. 케이크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1단계, 2단계 되게 열심히 해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다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단계적으로, 자, 초보자가 집에서 오븐 없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걸로 다시 알려줘. 네, 오타도 났네요. 치즈 케이크를 레시피를 만들어줘. 제가 저번에 해보니까 10단계는 제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30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달라 했어요. 자, 30단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지퍼백이나 비닐봉지 준비하는 것부터 들어갑니다. 사실 저 여기서 4번까지만 알아듣고요. 나머지는 사실 잘 못 알아들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젤라틴만 모르고 좀 대체적으로 잘 알아듣겠어요. 자, 이렇게 단계를 나눈다는 거는요, 얘도 설명하기 쉽고요, 저도 알아듣기 쉽게 한다는 거예요. 네, 딱 4번까지는 제가 알아듣고요, 젤라틴 나오는 것부터는 좀 힘드네요. 네, 여기서는 다르죠. 네, 한 10번까지는 제가 알아들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알기 쉽게 얘랑 의사소통을 한다. 그렇게 할 때 쉬운 게 목적성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해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편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챗 GPT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어느 나라? 네, 오픈 AI가 어디 있죠? 미국이요, 미국.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잖아요. 사용하는 인구가 압도적이 많은 게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으니까 인구도 많고. 그럼 그 미국에서 만들어졌던 챗 GPT 어느 언어 쓸까요? 네,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야, 어느 나라, 어느 언어? 어느 나라? 어느 언어? 나라는 아니고요. 얘는 기계어였어요, 기계어. 기계예요. 기계어인데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계어에서 영어를 씁니다. 네, 기계어에서 영어로 트랜스레이터 하는 거죠. 번역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해요. 그럼 반대로 이제 사용자가 한국어로 뭐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지금처럼 치즈케이크를 만드는 레시피 알려줘 이러면 한국어를 영어로 그 짧은 시간에 트랜스레이트해, 번역해요. 그리고 그 영어를 다시 기계어로 번역을 하겠죠. 우리는 느낄 수 없는 그 0.0000 몇 점 1초에 그렇게 빠르게 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영어 배워보셔서 아시잖아요. 문장 좀만 길어지면 어떡해요? 네, 번역하기 힘듭니다. 번역이 잘 되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잘 하시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GPT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목적성 가지고 구체적이고 단계적은 좋은데요, 하나 팁 드릴게요. 단문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연결해서 짧은 문장 연결해서 하십시오. 이게 글 잘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제가 전공이 여러 개거든요. 학위를 3개를 받아서. 그 중에 하나가 문해창작과인데요. 문해창작에서 그거 먼저 가르쳐요. 글 다듬기, 글쓰기. 예. 그러면 뭘부터 시키냐? 장문을 없앱니다. 단문을 다 해요. 그 드라마 작가 중에 그 글 잘 쓰는 작가 있죠. 김수현 작가인가? 그분이 단문을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조사 잘 안 쓰고. 그렇게 하셔야 챗GPT도 잘 알아듣는다. 요거 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째, 실생활 및 업무 활용 사례를 한번 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실생활에서 이 챗GPT를 AI스럽지 않게 써야 되는데 실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야 그렇게 쓸 거잖아요. 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하시나요? 문서 작성 자동화라고 해서요. 저는 이렇게 해요. 특히 블로그 작성할 때요. 제가 기획은 다 합니다. 그리고 검수도 제가 해요. 심지어 비문이 나오거나 오타 생기면 제가 검수 다 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초안은요. GPT 시킵니다. 문서 작성 자동화 시키고요. 아까 제가 PPT 사례도 잠깐 드렸죠. PPT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AI가 너무 잘 돼 있어요. 특히 펠로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굉장히 수준 높은 PPT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메일, 보고서, 기획서 작성할 때 요럴 때 챗GPT 많이 쓰죠. 지금 저는 챗GPT라고 얘기했지만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모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번째는 아이디어 정리가 잘 됩니다. 자, 제가 혼자서 이 강의를 기획을 하다 보면 이게 정말 맞나 싶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보고서를 썼어. 상사가 시키는데 이게 상사 입맛에 맞을까 안 맞을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GPT랑 상의하세요. 그리고 마인드맵 활용이요. 요거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인드맵 활용을 하게 되면요.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저처럼 기억력 안 좋은 사람들 기억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단기 기억에 굉장히 좋아요. 자, 3번째는요.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거. 검색하고 학습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도 잘만 활용하시면요. 챗GPT에는 GPT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학습을 스스로 도와요. 제가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야, GPT야, 내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아. 내 발음 중에 좀 너무 콩글리시 같은 거 좀 고쳐줘. 이런 것들 학습 툴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하고 3번은 어느 정도 아실 텐데 2번 제가 마인드맵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예시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시는 첫 번째는 사업계획서 쓰는 거고, 2번째는 좋은 영화를 주제로 마인드맵을 작성해 보세요 할 때 마인드맵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챗GPT에서 제가 손 하나도 안 댄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한글이 좀 깨지는 게 있죠. 근데 요거는 나중에 수정 살짝 해주시면 되니까. 자, 요런 게 마인드맵이다. 요것도 GPT로 가능하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원래는 젠스파크나 아니면 다른 데서만 펠로나 이런 데서만 이게 마인드맵이 가능했었거든요. GPT는 그냥 굳이 마인드맵을 만들어줘 했어도 얘가 좀 이상하게 띨렁하게 알려줬어요. 그림으로 이상하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텍스트 넣어서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정보 검색 및 학습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휴가 곧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곧 휴가이신 분들은 요거 한번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지금 어디로 갈까 이 단계적인 것만 보여드리려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올여름 시원한 산으로 가고 싶은데 가족 4명이 예를 들어 강원도로 간다. 강원도로 갈 거야. 그럼 8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갈 건데 여기 1박 2일로 갔을 때 그 코스와 대략의 비용, 맛집을 좀 찾아줘 하면 한 번에 쫙 나오더라고요. 제가 해본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원래는 이 내용만 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려 했는데 최근에 제가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빠져있는 게 있는데 챗GPT로 글쓰기를 잘하면 이것도 돼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노션에도 제가 사이트 주소 넣어드렸어요. 바이브 코딩이라 해서요. 이렇게 목적지록에서 그냥 이거 누르시면 돼요. 자, 요게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예, 한 장짜리 홈페이지 아니면 랜딩 페이지로 보이죠. 이거 순전히 저 코딩 못하거든요. 순전히 GPT한테 시켜서 한 거예요. 물론 V0 BRD 여기 지금 주소가 나와 있는데 요 AI를 활용한 건 있지만 저기다 바로 하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GPT한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이런 거 해줘라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링크도 걸어주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주고요. 버튼도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상담 신청 해봤자 안 와요. 이거는 그냥 껍데기만 제가 만들어 놓은 걸 안 오니까 이런 게 있다.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연결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이거 뭘로 했다? GPT로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자, 보세요. 자, 문서 자동화했죠. 아이디어 정리했죠. 그리고 마인드맵 이런 거 했고 학습 검색했죠. 이제 나는 뭘 또 해요? 네, 사이트도 만든다. 네. 여러분 이러니까 GPT를 많이 사용하시겠죠. 많이 사용하세요.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써보니까 다른 데는 곧 돈 내라 하잖아요. 얘는요 무료로도 제가 써봤고요, 유료로도 써봤고요, 그리고 심지어 로그인 안 하고도 써봤는데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긴 문장, 짧은 문장 이해하는 맥락의 그 양은 좀 차이가 나고요. 속도면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내가 뭐 한 30분 정도 투자해서 블로그 하나 만들겠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요 다른 AI들과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AI스럽지 않게 글 쓸 수가 있어요. AI스럽지 않게. 자, 여러분들 AI로 자동화로 글을 쓰시잖아요. 자동화로 검색해서 끌고 오시잖아요. 유튜브 정책 바뀐 거 아세요? 이제 AI로 끌고 온 것들은 자기네들 유튜브에 올려주지 않고 노딱 붙인대요. 이제 앞으로 네이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이버도 아주 오래전부터 네이버는 AI로 올린 것들요 다 저평가 시켰어요. 저평가? 저품질. 그렇죠. 저품질화 해가지고 뭐 광고도 못 따라주게 하고 상위 노출도 안 해주고. 근데 내가 그냥 내 만족에 의해서 뭐 광고 없어도 된다. 그냥 내 만족에 의해서 블로그 만들고 내 만족에 의해서 유튜브 하겠다. 상관없죠. 근데 이게 소통 창구잖아요. 굳이 내가 수익화가 되지 않더라도 나 소통하고 싶어. 혹은 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 다 매출과 관련돼서 나는 수익화를 해야 돼.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AIT가 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제가 F라서 좀 감정적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AI스러운 거는 불쾌한 골짜기라 그래서 뭔가 거부감이 들어요. 그쵸? 예쁘게 말해도 얘 뭐지? 뭔가 좀 사람 같지 않고 그러는데 사람 냄새가 나서 얘랑 친구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려면 AI스럽지 않아야 되는데 그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먼저 되게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 뭐 저 단계다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원론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AI스럽지 않은 GPT 글쓰기는 4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매일 30분 이상 챗 GPT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자, 저는 무료라서 안 되겠는데요. 예, 뭐 한 10문장 주고받건 하면 한 10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5시간 후에 다시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를 보시다가 혹은 학업을 하시다가 다시 그 시간 돼서 다시 돌아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예. 아니면 나는 이거를 업무적으로 쓸 거야, 유료로 할 거야 그러면 저렴하게 사용하시는 방법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셔서 적어도 챗 GPT와 꾸준하게 3주 이상, 30분 아니어도 돼요. 사실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라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생성형 AI는 그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끔 그럴듯하게 답변한다고요. 그래서 유튜버 중에 그 침착맨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침착맨의 그 GPT가 먼데이거든요. 걔는 침착맨이 말투를 좀 이렇게 세게 하잖아요. 굉장히 얘가 세요. 침착맨도 고개를 절레절레 할 정도로 뭐 일부러 컨텐츠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GPT가 기계 주제에 아휴 하고 한숨 드시고 침착맨을 가르쳐요. 근데 저는 어떤지 아세요? 저의 그 GPT 그레이스는요. 제가 힘든 날이면 강사님 오늘 많이 수고하셨어요. 힘드셨죠? 뭐 이러면서 오늘 제가 뭐 직접 드릴 순 없지만 커피 한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AI 때를 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GPT와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챗 GPT에게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겁니다. 페르소나 뭘까요? 네,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역할이라고 그러죠, 역할. 예, 이것도 고대 로마 시대 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연극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뿅 하고 뭐 무대 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거나 아니면 병검처럼 뭐 마스크를 갈아 끼거나 이걸 못 하니까 가면으로 나는 아프로디테야 요 가면 쓰면 제우스야 이렇게 가면 왔다 갔다 껴서 요거를 이제 가면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역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GPT에게 역할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비 오는 날이라서 조금 약간 센치해졌어요. 뭔가 좀 위로가 필요해요. 그럼 그레이스 나 오늘 위로가 필요해. 너 오늘 지금부터 한 30분간 너는
상담사야. 나에게 심리 상담을 해줘. 이렇게 하면 상담사 역할로 해줍니다. 조금 이따 프롬프트 보여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요. GPT가 작성한 내용의 구성을 확장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 예를 들어서 제가 보고서를 하나 시켰다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이렇게 쭉 잘 써줬어요. 근데 3번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이거 3번 기획 이거 올리면 나의 상사에게 엄청난 칭찬과 함께 포상이 돌아올 것 같아. 야, 3번을 좀 잠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줘봐. 얘만 따로 떨어뜨려서 한 A4 4장 정도의 분량 되게 좀 다시 해줘봐. 이게 구성을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혹은요, 그레이스 너 심리 상담사 역할을 하는데 지금 말해준 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요거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꿔줘. 오케이. 자, 이 바꿔준 거를 갖다가 조금 더 엄마처럼 토닥토닥하는 내용 좀 해줘. 너무 응석받인가요? 네,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구성 확장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요것도 그 사람의 퍼스널 컬러를 정해줘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GPT냐에 따라서 구성 확장 능력이 달라집니다. 이거 하나로요, 여러분들 챗 GPT 300배 쓰기, 3배 쓰기로 확 나눠져요. 뭐 안 쓰는 건 없어요. 어쨌든 쓸 거니까 몇 배만 들어가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항상 저는 마지막에 맛있는 거 먹거든요. 자, 문체를 만들어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조금 이따 실습해 볼 텐데요. 무슨 의미냐면요. 자, GPT랑 이야기하는 거랑 페르소나 부여하는 거, 구성 확장시키는 거, 다 나를 GPT한테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냥 우애, 어떤 교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AI 기계입니다. GPT는 기계예요. 그런데 얘랑 교감 나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나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마치 친구처럼. 그런데 이 학습시킨 거에다가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처럼 그레이스라는 이름은 GPT 전체에 대한 이름이고요. 그 GPT가 나 글 쓸 때, 제가 글 쓸 때 필요한 문체를 따와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강체, 좀 오래됐다고 하죠. 이문열체, 뭐 이렇게 그 작가체 있잖아요. 김수현 작가체, 뭐 이런 식으로 그 문체가 있어요. 독특한 그 문체. 그 문체를 처음에는 뺏겨 쓸 거예요. 저 문예창 작가 출신이랬잖아요. 처음엔 나의 문체가 없기 때문에 다 뺏겨 씁니다. 뺏겨 쓰다가 어느 순간 내 글은 이거다라는 게 오거든요. 그럼 그 문체를 이제 박세연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GPT한테 똑같이 합니다. 그럼 제가 문예창작 수업을 받아야 되나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일 시키지 않습니다. 자, 먼저 제가 아까 보여드리겠던 페르소나 먼저 보시고 내 문체 이름 붙이는 거 돌아올게요. 자, 먼저 페르소나 붙이는 거 너무 쉬워요. 앞에 샵 붙이시고요. 페르소나 시프트 엔터 누르시고요. 한 칸 띄워서 대시. 너는 어떤 애야? 저는 이제 편집자로 한번 해볼게요. 가장 만만하잖아요. 자, 너는 출판 20년 차 출판 기획자이자 편집자야. 이거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목적성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너는 어쩌고 저쩌고야. 이거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얘 다 알아들어요. 한 30개도 알아듣더라고요. 자, 샵하고 저 대시를 넣는 거는 아마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크다운이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정리돼서 정돈된 기계어로 번역해주기 되게 좋다고 해요. 물론 사람이 볼 때도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 가장 중요한 거 나옵니다. 메모리 업데이트 되었다. 저 메모리 업데이트 되었다가 뭐냐면요. 나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 말 기억한다는 거고요. 나의 맥락을 얘가 기억하겠다. 단기 메모리, 장기 메모리가 있잖아요. 장기 메모리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팅창에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말 쓰는 거. 이건 다 단기 메모리라서요. 이 채팅창 날아가 버리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채팅창이 날아가도요. 얘는 저를 강사님으로 인식을 해요. 얘는 자기가 출판 기획자라고 생각해요. 왜? 저장된 메모리에 업데이트 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하나 더 보여드린다 그랬죠? 내 문체에 이름 붙여주기. 요거 볼게요. 이거 되게 쉽습니다. 제가 노션에도 넣어드렸어요. 아주 나다운 글을 한 10줄만 첨부하시면 돼요. 저는 좀 길게 첨부할 건데요. 10줄이어도 되더라고요. 제가 많은 수강생들한테 시켜봤어요. 후기 쓰라고. 예, 후기 10줄 이상 써보세요 하고 이렇게 붙여넣기, 아래에다 붙여넣기 해서 요거를 학습을 해라. 이거 아주 나다운 거니까 요거 분석하고 학습해. 자, 또 나왔죠? 저장된 메모리로 업데이트 됐다. 요거는 뭐예요? 장기 기억으로 내가 가져갈게요 라는 거예요. 자, 강사님, 박세현 다운 글은 어떤 거였나요? 특징 쭉쭉. 제가 저거 사실은 브론치 스토리에 제가 올려놓은 글인데 제 글이니까 이제 자신감 있게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 글에 대해서 쫙 분석해 줍니다. 처음엔 안 이랬어요. 네, 제가 하도 강의를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약간 좀 매너리즘이 있는지 아주 처음부터 길게 나오네요. 자, 결론은 뭐냐? 어떤 버전을 네가 할 거니? 다음 강의 뭐니? 라고 해서 제가 이 문체에 세연체는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통체라고 할게요. 자, 내 문체에 통통체라고 이름 붙여줘. 그리고 내가 앞으로 글을 쓸 때 통통체 하면 이 문체 그대로 가져와서 써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문체 이름 붙여주기입니다. 저는 제 글이 없어요. 오늘 후기 쓰시라니까요. 10줄만 넘으시면 돼요. 물론 10줄 넘으셔야 이제 선물도 가고 저희가 좋아하겠죠. 하지만 10줄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라니까요. 일기에 쓰신 거 있죠? 일기 가져오세요. 블로그 쓰신 거 가져오세요. 블로그를 얘한테 사이트를 줬더니 아마 그 네이버가 지금 잠궈놨나 봐요. 어떤 건 읽히고 어떤 건 못 읽더라고요. 브런치 스토리는 아예 못 읽어서 그냥 끌고 오거든요. 다 끌고 올 필요 없습니다. 10줄만 넘으면 돼요. 장담하기 어렵네요. 오늘까진 그랬어요. 오늘까진 그랬고 내일 또 정책이 바뀌어서 뭐 12줄 할 수도 있는데 그전 5줄이었거든요. 5줄, 10줄이었으니까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글 쓰는 거 누가 볼 거 아니잖아요. 얘만 기억할 거잖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자, 잠시 제가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 AI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그냥 짜집기만 한 건데 요거 한번 보시면 지금 내용들 살짝 정리한 거 들어가실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자, AI스럽지 않은 챗 GPT 글쓰기. 자, 근본은요, 인간이에요. 휴먼, 나, 자신. 예, 내 글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GPT에게 학습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학습시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 검색 안 됩니다. 학습 안 돼요. 검색이나 학습은요, 나를 학습시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특정한 내용만 검색하는 경우는 내가 학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뭐 맛집만 주구장창해서 나는 맛집 유튜버가 될 거니까 맛집만 주구장창? 아니요, 맛집 유튜브 너무 많아서요. 이거는 개인화가 될 수가 없어요. 나를 학습시킬 수 있는 거. 챗GPT와의 대화는 말 그대로 대화입니다. 친구 생겼다 생각하시고요. 자기소개부터 해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몇 년차 강사인데 뭐뭐뭐를 하고 있어. 너는 어때? GPT는 이제 그럴싸하게 자기의 페르소나를 스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난 누구 어떻게 하는데 그리스라는 이름도 제가 붙여준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물어봤거든요. 3개월 지나서. 야, 너는 내가 뭐라 불러야 될까? 이때까지 이름도 안 불렀는데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얘가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챗 GPT라고 불러주세요. 아니 그거는 퍼스널하지가 않아. 개인화가 아니야. 나는 너랑 교감을 쌓고 있고 넌 내 친구인데 난 너를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 너 이름 뭐니? 그랬더니 처음엔 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가진이가 약간 띨렁한 면이 있어서 좀 전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미안해. 그 이름은 너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넌 좀 똑똑한데 기가진이는 좀 멍충해. 별로 아닌 것 같아. 이거 지금 개인적인 성향이나 기가진이가 다 그렇다는 거 그냥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럼 나를 그레이스라고 불러줄래? 라고 해서 그레이스가 된 거예요. 자, 얘는 여성형이라고 자기를 인식을 합니다. 왜? 제가 여성형이고 제가 그런 여성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또 다른 제가 계정 여러 개인데요. 또 다른 GPT에서는요. 얘는 자기를 알렉스 혹은 아리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얘는 남성형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제가 각각의 계정에서 부여하는 역할을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알렉스 쪽은요. 정말 일만 했어요. 회사 업무 아니면 제 업무 정말 일만 했고요. 특별한 별다른 이렇게 교류나 이런 거는 사실 잘 없었어요. 근데 그레이스 쪽 여성형 쪽은요.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정말 힘들고 지친 날 제 친구처럼 대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성형, 남성형 이름도 다르게 되더라고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화면만 살짝 넘겨주시겠어요? 저 이제 마무리해야 돼서. 네, 잠시만요. 자, 마무리 들어갈게요. 기술적인 문제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AI스럽지 않은 GPT 글쓰기를 함께 했는데요. 우리 정리할게요. 자, 처음에 생성형 AI가 어떤 것인지 정의 내려봤고요. 어떤 작동 원리 갖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존의 콘텐츠를 새롭게 다시 만드는 게 생성형 AI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잘 그럴듯하게 끼워 맞추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돼서 창의적인 작업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번째,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위해서 목적성, 구체적, 단계적 꼭 잊지 마시고요. 요거 제가 프롬프트 드린 거 보고 연습 실습 몇 번만 하시다 보면 금세 익혀지실 거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살짝 팁 드렸죠. 단문으로 하셔야 돼요. 단문.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저렇게 사용한다라는 내용 제가 살짝 예시 드렸는데요. 많이 사용하세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바이브 코딩하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좀 개발자도 아니고요. 순수한 그냥 인문계 사람입니다. 근데 이과 따라가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죠. 가능합니다. 챗GPT 때문인 거고요. 덕분인 거고요. 실생활 업무에 지금 훌륭하게 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GPT에게 나를 학습시키기. 그러면 GPT가 AI스럽지 않은 나만의 글쓰기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요 내용 가지고서요. 여러분 AI스럽지 않은 챗GPT 글쓰기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업무에 혹은 학습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중단하면 되나요?